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앵그리 독스 여명수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집회 예. 끝까지 가셨죠? 이 청와대 앞에까지. 아, 네네. 네. 평소에 그렇게 집회를 길게 가서 이렇게 집회를 저는 안 가죠. 그 집회로 가서 타입이 네, 아닌데.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의식화한다는 말을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예. 진짜 꼴 같지가 않아가지고 뭐 의식 다 있어 맨날 그러고. 예, 의식 없는데 뭐 의식 네, 없느냐. 진짜 학생 운동을 하는 진성으로 하는 선배들은 진짜 다 개고생을 해요. 근데 그 맨날 의식하니 뭐니 그리고 떠들고 다니면서 교만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걔들은 또 뭐 지들끼리는 뭐 카르텔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렇죠. 놀더라고요. 운동권 상층 예, 귀족이 예, 됐죠. 그때부터 그러더니 뭐 여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까지는 못 올라가니까 그랬던 모양인지 어쨌든지 뭐 다 그냥 좋은 데들 잘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남자들은 다 국회의원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참 재수가 없더니만 지금은 아예 뭐 나라를 그냥 반으로 갈랐는지 뭐 몇 토막으로 친 건지 이걸 가지고 뭐 저 진리랍시고서 떠드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그날 재밌었습니다. 예. 집회. 앵그리블루 집회는 재밌었습니다. 자, 그날 이 노래 부른 친구.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 끝나고 그날 노래 부르고 또 연설한 친구들 네.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또 선배로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한번 하자. 저도 붙여주세요. 아, 가셔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덕이라는 친구하고 윌리입니까? 네네. 네. 그 두 사람이 왔잖아요. 네네. 그 두 사람은 전에도 집회 때 잠깐 소개했지만 네. 원래 아는 사이였습니까? 안 그러면 SNS에서 만난 네, 사이입니까? SNS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네. 근데 뭐 워낙 음악을 좋아하고 네. 도기 씨는 이렇게 뭐 프리랜서로 노래 부르는 가수고요. 뭐 그러니까 그날 이제 가수가 아니라고 한 거는 이제 윌리하고 둘이 이제 팀 가수가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가수 협회 이렇게 등록된 게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고. 그 사람은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음대에서 그런 거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제대로 학과를 나왔대요. 예. 그랬고 그다음에 윌리 군은 지금 여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분입니까? 그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영국의 또 명문대에서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나이도 되게 젊고 어리고 아마 지금 미국 나이는 21인가 둘인가 그래서 한국 나이로 23이니까 나가서도 한국 나이로만 하고 왜 한국 왔냐고 했더니 한국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한국 가요를 전부 다 부르는데 뜻을 아냐 그랬더니 뜻 모른대요. 아, 그냥 부르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부르냐 했더니 이 멜로디가 너무 좋대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을 그냥 아주 꾹꾹 담아서 잘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덕이가 같이 가서 부르자. 그래서 둘은 친하게 지내나 봐요. 자, 그분은 I'll Survive 부른 그 외국 유학생이라고 소개된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역사 현장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 집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고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그분한 또 한번 또 와서 또 추억을 더 쌓아 하십시오. 재밌어 하겠죠. 예. 네. 또 저기 덕이 씨의 말을 좀 전하면 그 맨날 앵그리한 아버지 보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 못 하고 저한테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정말 앵그리 하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을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앵그리 하시대요. 그런데 그리고 더 소리도 벅벅 잘 지르신다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할 말은 하나 봐요 요새 청년들은. 그 친구 오늘 이 와인 한잔 하면서 좀 나지겠죠. 좀 꼬시세요. 제가 좀 더 앵그리한 모습을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앵그리 블루는 일체 외부 후원금이나 지원금 이런 걸 다 사양하고 현장에서 모금도 안 하면서 이제 회원들의 노력과 또 이렇게 자원봉사 참가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런 집회를 이렇게 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회는 뭐 아무리 잘해도 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유의점도 있고 또 잡음도 남는데 네. 이번에 이제 1차에서 5차까지
한 집회 중에 이제 제일 잘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아주 보셨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이제 그 이렇게 큰 집회를 또 그 일관된 가치를 담은 함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제 집행부와 앵벌 회원들의 저력에 감탄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얼마 안 되지만 그 일당 100으로 움직이시는 집행부 회원들께, 집행부 여기 스태프진들께 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이게 정말로 상식이 사라진 이 사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냥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보통 사람은 생업이 바빠서 뭐 데모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니까 우리 그 존재 바닥이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 되나 싶은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게 뭐 유튜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변혁의 그 촉매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같이 모여서 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음을 쓸어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많이 그날 오셨던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일 희망적이고 기쁜 것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지 않아요? 뭐 다른 그 보수 집회보다는 여기는 그래도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한 세대에 또 일가를 이루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청년들도 그 같이 대화하고 그 하나의 공통된 공감대 가지고 그 문제 의식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거. 이제 그거를 서로 나눴다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기존의 보수의 집회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도나 네. 또 무당파, 또 온건 보수 이런 분들을 포용해야 된다.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저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까지 하는 보수 집회, 물론 뭐 그분들도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지만 그 집회의 컬러나 스타일로는 외연 확장에 문제가 있다. 저는 뭐 그거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보수의 집회하는 어떤 방식, 네. 컬러, 또 집회에서의 아젠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의 보수의 보수라는 어떤 확고한 강경 보수라는 성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갔을 때 좀 있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초반에 그 문화제 형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뭐 응원과 위로가 함께 있는 그런 가요든 팝송이든 또 무슨 행진곡이든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그다음에 또 자발적인 싱어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되게 그거는 부끄러워하고 하지 않게 자신 있게 그런 그 뭐죠 바닥을 그거를 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여기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날도 와서 자기들 정말 부르르 떨잖아요. 다른 얘기 같으면은 웬만하면은 보수 집회 가면 안 가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어서 왔는데도 여기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게 잘합니까? 그 여성 연설자, 대학생. 오늘 밤에 아마 올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뭐 딱 부러지게 하는데, 뭐 우리는 가재 붕어로, 그래, 가재 붕어라고 치자. 뭐 가재하고 붕어였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개돼지를 달리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 개돼지라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인데 가재붕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또 멍청하게 있었죠. 근데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동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서 하는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 등에 칼을 꽂고 뭐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배신당했다는 드립을 쳐? 그러고서 그냥 따박따박 잘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예. 자, 그날 그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 서서 가셨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소장님 옆에. 그러시면서요. 예, 좀 뭘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날 이 일단요. 예. 재밌었어요. 일단 행진곡이 이게 레미제라블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 나온 거 저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이 광화문하고 멀지 않은 곳에 사니까 일단 광화문을 주말에 걸어가면 차가 다 통제되니까 이제 시청 앞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정말 행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이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기 마이클 잭슨의 뭐죠? 빌리지 나오는데 그 스텝 밟으니까 또 뒤에서 막 뭐 재밌다고 또 막 뭐라 하고, 근데 앞에서 또 깃발 들고 가는 그 우리 자원봉사대는 거기 맞춰서 또 춤도 추면서 가니까
근사하더라고요. 그거 재밌었어요. 원래 빌리진이 그 백스텝 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예. 뒤로 갔는데 금방 나올 때 뒤로 갔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2발 더 가셔가지고서 예. 그다음에 뛰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경찰들도 뭐 이렇게 교통, 길거리 통제 정리한다고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렇죠. 그 예. 경찰들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소장님 아까 뭐 낮에 하신 방송이나 어제 하신 방송에서도 이게 지금 뭐 경찰들 뭐 하는 거냐 예.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경찰 수뇌부. 그렇죠. 경찰 수뇌부를 말하는 거고 눈치 보고 뭐 아직도 판 뒤집힐 줄 모르고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그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부역질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해방이 될 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뭐 독립투사인 척 하다가 40년대 접어드니까 막 친일을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죠. 그렇죠. 그렇다는데 아니 상황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뇌부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경찰 공무원들 예. 도대체 무슨 죄인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다 들어주면서 온갖 종류의 시위며 이런 거에 전부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시위대가 거세고 특히 뭐 민주노총 같은 데 하는 거 봐요. 그냥 폭력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경찰들은 그냥 맨몸으로 바포도 못하고 맨몸으로 막아야지 되는 거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위하고 이 사람들은 또 나와서 이제 어쨌든 약간 이렇게 가드를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일단 그 찾기를 도로를 우리가 몇 차선을 어쨌든 걸었잖아요. 에스코트를 차 갓길에 서가지고 직접 다 에스코트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일선 경찰분들은 한테는 저희 시위의 메시지는 뭐 사실 그분들도 살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말단은 뭐 맨날 말단으로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저것들 뭐 계급에서 그 말씀 잘하셨던데 그 뭐죠? 계급농단이라는 말. 지들 계급 사다리 지들만 계급 딱 만들어서 사다리 그냥 박살내 버리고 너희는 뭐 가재 붕어로 살아라. 개돼지란 말을 솔직히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또 아이고 또 시끄럽고 할 테니까 그냥 니들은 다 닭대가리처럼 속아 넘어갈 테니까 그냥 가재 붕어라고 할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주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고 끝까지 잘 우리를 시민들을 지켜주시는 그 경찰의 고마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꼴패미들 걔네들 해화역에서 시위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거 막 물 떠다 줘가면서 그 봉사했을 때 얼마나 속 뒤집어지고 자괴감 느꼈을까 막 그 생각까지 하면서 경찰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고생하셨죠. 그날 밤에 뭐 한 11시 반 넘어서 끝났으니까 아마 그 경찰들이 특히 청와대 앞에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늦게까지 고생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마포경찰서가 여기 관할이시죠?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번에는 경계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현동 고개부터는 또 마포에서 또 종로로 넘기고 또 거기 종로에서는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자꾸 바뀌셨군요. 자꾸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날 오신 분 중에 그 연령이 계신 분도 많았는데 보통 보면 애국가 1절만 하면 왜 또 다른 집회 가면요 4절까지 안 하냐고 국기에 대한 경례 빼냐고 막 크게 시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좀 노력한 집회였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세대 간의 대결로 붙이는 것도 이것도 사기고 또 성별로 하는 것도 그 성별도 사기고 조국 하나만을 몰아내자고 하면 그러면 문이 조국 쫓아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태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그냥 민주당이나 문패거리만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러면 정권만 교체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나군이 열리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급농단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은 그야말로 온갖 특권들을 차지하기 위해 이 수구 오른쪽 패거리와 왼쪽 패거리가 쌈박질을 해서 그게 이제 선거고 또 정권 퇴진 요구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잡은 놈이 그냥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획득하듯이 돈과 특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 사무라이 영화나 중세 시대 때 이름 뭡니까? 이 뭐 십자군 영화 또 중세 시대 때 기사 영화 이런 걸 보면 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이기면 뭐 여자고 닭이고 말이고 다 전부 챙기잖아요. 검은 보안을 위에서 다 챙기고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일까 생각했지만 요즘 이 문 정권이 하는 거 보면 지금 지난 박 정권이 권력을 사유해서 전리품을 챙겼다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아유,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세 발의 DNA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잡아가지고 말 몇 마리 좀 받고 또 무슨 뭐 하나 성 하나 세운다고 성 세우는 공적으로 성을 갖다가 잘 이용할 거니까 성 세우는 벽돌값 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유하자면 그렇죠. 여기는 아예 그냥 자, 해놓고 지나가려면 통으로, 예. 출입세 내라 하는 식으로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예. 뭐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또 예. 이런 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서 찌그러져 있게 만들고 예. 또 밖에 나가서 대통령은 뭘 돈을 누구한테 조공을 바치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또 사람들을 흥분케 한다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인데 아직 덜 경험했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국에서 어제 나라다운 나라 아직 멀었다. 자기 때문에 멀었죠. 니만 사라지면 아유 정말. 네. 아니면 더 망가지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권한으로 그럼 돈 좀 쓰지 마. 왜 세금을 써가지고서 아부하고 돈을 가지고 트럼프를 갖다 바로 아니 성질대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잘 기으면 돈 안 써도 될 건데 성질대로 해가지고 뭐 잔뜩 자극시켜놓고 지소미아 박이니 누가 아니랍니까? 미 대사 초친이 뭐 기지 빨리 반환해라 해놓고는 이제 그거 땜박질 한다고 그리고 북한 좀 선처해 주라고 돈 갖다 처미기고 잘한 꼴입니다. 근데 요새 댓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게 네 돈이 있냐? 그거잖아요. 그게 네 돈이냐? 요즘 노인들 분이에요. 문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 늘었대요. 60, 70대가. 왜 그런 거 아니? 하도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월 27만 원이니 40만 원이니 50만 원이니 추석 때는 생활지원비까지 줬답니다. 서민청에. 그러니까 그 돈 받고 문 잘한다고 하는 노인네들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도 노인네들입니다. 노인분들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집회 다음날 토요일 밤에 또 문패거들이들이 강남에서 모여가 끝내줬죠? 대검 앞에 가가 예. 행진했다 그래요. 수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하고 비교해서 세보니까 반에 반도 안 되겠더만 웃기죠. 그걸 수천이라고 표현하면서 손혜원이가 그 나가서 마이크 잡았더만요. 저것들이 날 6개월 뒤졌는데 뭐 안 나왔다고.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참. 야, 근데 더 웃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진짜 웃기는 얘기. 공쟁이가 예. 이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진중거이한테는 거의 뭐 인격 말살을 시키더만요. 근데 공주행이가 거기서 너무 웃겼죠. 저. 왜 조국이한테 저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게 예. 사실은 뭐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끝이 보인다. 뭐 그동안 샀던 책들을 뭐 불질러야겠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생각이 좀 틀려요. 네. 이번에 뭐 공지영 씨나 유시민 씨나 예. 뭐 그냥 아주 그 좌파가 이제 다 들통났을 때 하는 아주 그들의 성격들 예. 그거를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점에서 좀 그 공로패 같은 거 하나 공로패. 여기 앵그리블루 이렇게 도장 찍은 우리는 뭐 위조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찍으면 우리는 정식이잖아요. 오피셜이잖아요. 예. 그거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양반이 그 뭔가를 중요한 거를 증명을 해준 거예요. 문프를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문프를 찬양하니까 뭐 그분께 다 뭐 양도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양도했다는 말과 관련해서도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좀 이따가 제가 한마디 하겠지만 일단 먼저 그 공로부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이를 공격했다? 자 보세요. 문프를 찬양하는 공정위가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이를 공격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말. 공지행이가 그걸 노골적으로 한 그걸 거죠. 노골적으로 딱 입증을 해준 거잖아요. 무지하게 고마운 거죠. 그동안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다른 역할들이 있고 뭐야 또 우리는 데스노트를 갖고 있는데 뭐 데스노트 그냥 노트 자체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 이번에 다 그냥 다 알려줬잖아요. 정의는 없는 당. 응?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좀 상을 줘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했다는 말을 하는데 아니 양도는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지. 아니 똥이 바가지째로 오는데 그 양도했다 그러면은
욕이잖아요. 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막 퍼날리면서 무슨 엄청난 그 저기 뭐죠? 뭐 좌파의 리더가 그냥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냐, 뭐 다 단결하라, 뭐 조국을 지지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라 그러고 뭐 가짜는 지령을 내린다면 먹지도 않은 그만해야지. 짜장면을 갖고 이 사냥개의 추억 또 어제 군합발로 가서 가족을 고문했다.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네. 그리고 뭐 한국 땅을 뭐 선임에 비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웃기는 거는 공지영이가 몇 시간 전에 이제 이 SNS를 올렸는데 또 올렸어요? 이 조국이가 케이크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이제 그제 딸 생일이었다는 걸 또 강조하려고 그랬겠죠. 그 사진은 누가 찍었어요? 본인이 거기 서 있다 그래서 찍었대요? 그 조국이하고 공지영이가 그게 집 앞에까지 같이 가는 사이인지 참 이상한데 그 사진 정말 특이하네요.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물들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으름인 것을 그래가지고 무슨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하나 떡 써놨어요. 그 아버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국민 바보야? 우리는 노동으로 우리 일하면서 무화야? 개돼지야? 열심히 정말 한 달 내내 밤낮으로 일해서 자식을 학교 보내고 하려고 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특권으로 기득권 이 계급농단을 저지른 이 조합을 국정농단, 계급농단 같이 이건 다 비교하니까. 합쳐도 모자라는 농단이죠. 그리고 진중거이한테 뭐 진중거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은지 박사도 못 땄다. 이 인간관계 막장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할 건데. 그러니까 너는 박사 있냐? 넌 박사 근처도 못 갔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진중권 볼 때는. 그러니까 진중권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독일 가서 뭐 박사를 따든 말든 애들 가르칠 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나와서 뭘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어제까지 뭐 하고 친구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칼을 쑥 꽂고 그러나 보죠. 가능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까요? 무서운 여자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아봐야 이런 일들을 말을 무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그것도 한숨을 쉬십니까? 자, 근데 조국 딸 일기장까지 압수시도 군합발로 촛불 지디기는 거 제가 지금 딱 말을 하는 거면 군합발 사냥개의 추억 그 다음에 뭐 이 한 가족을 고문 검찰 예전보다 더 악도 이래가지고 이 공지영의 이야기는 80년대 때 그렇죠. 경찰에 네. 잡혀가면 데모하다가 네, 그때 또 거를 80년대 때 뭐 운동권이 잡혀서 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엘리트 80년대 자상 운동권, 있잖아요. 네, 네. 엘리트 좌파.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이게 다 그 레닌이 말한 그 용어의 혼란술, 혼동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용어를 혼동스럽게 써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민중의 뇌를 마비시키고 계속 세뇌를 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그런 걸 하잖아요. 거기서 뭐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인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지영이가 한 말의 앞근은 우리가 조국이다. 쥐도 조국처럼 비리가 많은가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국이다. 지는 사망할 거라잖아요.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 얘기인가 보지. 나 틀면 사형당할 듯. 사형당할 만큼 틀리면 아니 그러니까 저런 거에 그리고 사람들이 단어 저 사람 것도 그렇고 유시민 씨 것도 그렇고 이게 단어와 단어를 자극적으로 연결해서 단어 자체가 그 옛날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듣던 대자보에 붙어 있던 어휘들을 소환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들을 보세요. 지금이 언젠데 생쇼를 하고 자빠졌냐 이러지. 그걸 가지고 뭘 그 감성 파리를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즙을 짜잖아요. 즙을 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요. 네네. 갑자기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들을 하고서 치는데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가짜네요. 저 소설을 이렇게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평생 노동 안 하고 소설만 써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글을 쓰면 그래도 약간의 문학적인 취향은 기대 안 하더라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삼류 이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한다는 사람들이나 쓰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소장님 요새 대가리 깨진 애들이 많이 본드 사가지고 붙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왜냐면 일단 보니까 이게 정보가 차단되었었다는 게 그리고 이들은 이게 용어들을 선점해서 그것들을 왜곡해가지고서 가공해서 오랫동안
세뇌시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왔잖아요. 예. 뭐 아름다운, 뭐 참여, 뭐 이런 거, 진실, 뭐 연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5만 가지를 다 해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가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농단 사태에서 가장 깊은 조력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또 그런 데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특히 뭐 이렇게 그냥 생업에 바쁜 청년들,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하고 나는 돈을 벌더라도 좀 남을 위해서 써야지. 그런 걸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강남 좌파를 동경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이들의 공로는 강남 좌파의 썩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뭐 진짜 공로패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자, 유시민이가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진술을 보여줬는데 조국 마누라가 폐기 처분하려고 숨기려고 빼돌린 그 컴퓨터를 보고 업무용 컴퓨터 그런 걸 보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했다. 이제 이쯤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한 명이 나서가지고 바로 그냥 진짜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좀 바로 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옛날에 장관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복지부 장관을 했죠. 자,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정권의 최고 실세 조국의 컴퓨터에다가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해서 안 쓴 거를 집어넣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검찰이 바보가 아니고요. 저희도 저 옛날에 게임이 거기 기관장 할 때 거기가 이제 각종 도박이나 온라인 뭐 사설 사이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 경찰하고 공조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이버 범죄 수사대 그런 데서 하고 오죠. 이제 근데 이제 지역 검찰청에서 하지만 메인은 여기서 초초동에 있는 거기 사이버 수사국이 있거든요. 대검에. 가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제 이게 얼만큼 더 깊게 같이 공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리얼리티가 뭔지 근사해요. 그거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근데 그냥 포렌식에 대해서 아예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막 떠든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개돼지들. 그다음에 또 니네 용어로 뭡니까? 뭐라 그랬죠? 가재? 붕어? 붕어. 또 다른 건 없었어요? 개천에는 그 이상은 안 사나 보지? 가재, 붕어하고 미꾸라지도 살고 그래요. 아, 그래요? 미꾸라지는 다 잡아 먹었나 보지. 근데 이렇게 유시민유의 인물들이 저렇게 끝까지 이제 무너지는 집에 한마디로 석가래를 붙들고 내가 조국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걸 문재인을 향해서 문 황제는 저의 충정을 봐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 혼자 이제 하나 날아가니까 내가 거기 좀 쓰여지고 싶다. 이런 얘기해서 지 혼자 또 용되는 라인에 가고 싶다는 건지 그럼 뭐예요? 나머지들은 또 그냥 버러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석가리 다 차버리고. 황제가 오늘 밤은 저한테 성은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황제한테 꼬랑지 흔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늙으면 죽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왜요? 아직 안 늙으셨는데. 아니 유시민이가. 유시민 얘기죠. 박지원 씨하고 이런 사람들은 늙어서 입에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사람 이제 옛날에 자기 젊었을 때 했던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60대면 뇌가 썩는다. 그런 말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민주투사인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지 예전에 왜 가짜 프락치 사건. 그래갖고서 사람 들겨패서 그 사람들 폐기 네, 만들어놓고. 그때 옆에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진짜요? 현장에서? 유시민이가 복학생 대책위원장으로 그 사건을 벌였죠.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빵에 갔다 온 게 나쁜 짓 해서 갔다 온 거지. 그렇죠. 그럼 민주투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그냥 싹 덮고 참. 뭐 하자는 걸까요? 자, 그래서 적당히들 하고 이제 도가 지나치면 역겨움을 느끼는데요. 대중이 이미 역겨움을 느꼈다는데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공지영이나 유시민이는 대중이 역겨움을 느낀 것조차도 모른다면 대중과 저렇게 괴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팔아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 그래도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판이 다 드러났다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용호의 혼란술도 이제는 뭐 다 끝났으니까 용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연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